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오늘 오후에 급하게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오랜만에 우리 딸 서연이가 출연을 해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혼자 댓글을 보면서 낄낄대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이쁘다 그러니까 아빠 나 진짜 이쁘냐 그러면서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뭐 주말에 뭐 좀 장이 괜찮을 것 같을 때는 간간히 우리 서연이도 출연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주식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3학년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난만 칠까봐 주식 얘기는 나중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기분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아까 시장 얘기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뭐 내일 시작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는 FOMC까지는 얘기를 못하는 기간이라 하더라고요. 연준 위원들이.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기대감이 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른 노이즈보다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 순응해서 그 제 위치를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댓글을 좀 보니까는 SK 이노베이션 여쭤보신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견해를 빼고요. 그리고 기술 유출 이런 얘기를 다 빼고요. 주식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해봤자 중요치 않습니다. 순수하게 주식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일단 전기차 관련주 왜 이래라고 제가 좀 써놨는데요. 뭐 안 좋죠. 안 좋으니까 왜 이래라고 써놨고, 그럼 언제 올라갈 거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혹은 더 빠질 것 같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좀 기다려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지금 이게요. 일단 전기차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게 된 시기는 아마도 우리가 설 연휴 이후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때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LG랑 SK 간 ITC, 그쵸? ITC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 전까지 SK 이노벤처 좋았고 LG화학도 좋았었던 이유는 양사 간 합의가 어느 정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있었었던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었고 여기 써놓은 것처럼 테슬라, 니오 같은 미국 전기차주 관련 주식들도 굉장히 좋았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빠지기 시작을 했죠. 좀 얘기를 좀 해보면은 어디 있습니까? 해외 차트 여기 있네요. 지금 테슬라 차트를 좀 켜놨는데요. 테슬라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갔었다가 지금 60이 깨졌어요. 근데 금요일 날 미국장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불구하고 3%나 빠져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니오 또 빠졌죠. 빠져서 끝났죠. 이게 좋진 않은 거예요. 이거를 뉴스라든지 여태까지 주식 논리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을 보시면은 카니발 관련주라든지 여행 관련주 그리고 뭐 호텔 관련주 같은 경기회복 수혜주들이 신고가를 쫙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라든지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도 가치주를 찾아서 산다 라는 표현으로 뉴스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 그것보단 더 좋은 게 보이니까 그쪽을 사는 겁니다. 시장에서 여기서 시장 얘기를 조금 드릴 텐데요.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요? 가장 싫어하는 거. 실시간이면 댓글 다셨을 텐데. 그죠?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죠. 막상 우리가 어떤 뉴스들을 보고 막 얘기했을 때 그럴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줄줄줄 시장이 빠지기만 하다가 막상 악재가 노출되면 올라왔던 것처럼 어찌됐든 불확실성은 끝나야 됩니다. 그것이 호재든 악재든. 그죠? 근데 LG 금요일 날 그 ITC 결과 발표를 했죠.
그 전문이 발표가 됐는데 어쨌든 SK가 잘못했다, 뭐 LG 걸 다 갖고 갔다,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지만은 LG화학은 주가가 많이 올랐고 SK이노베이션 많이 빠졌거든요. 이 봤을 때는 LG화학이 우호적이고 SK 간에는 비우호적이다라는 게 주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뭐 어찌됐든 ITC 결과 발표 이후에 SK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SOS를 친 상황이고 LG 같은 경우는 합의를 바란다는 제스처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뉴스를 봤을 때는 LG 같은 경우는 2조 정도를 제시한 상황이고 SK 같은 경우는 5천억인가 6천억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간극이 안 맞는 거죠. 어찌됐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시장이 자금 이동하고 있고요. 요 표현 좀 보셨을 텐데 이렇게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뉴스 보시면은 퍼가 높은 주식이 금리 상승기 때 약하다라고 막 뉴스에 나올 거예요. 요걸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퍼가 10배면은요. 퍼가 10배라고 칠게요. 그러면 저평가라 얘기하고 퍼 다섯 배짜리는 뭐 가치주라 얘기하고 뭐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퍼는요.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환산하면 이익 회수할 때 몇 년이 걸리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되게 쉽죠? 이익 회수할 때, 그러니까 원금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럼 퍼 50배짜리 주식은요. 5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 2%짜리 채권에 투자했다 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때는 성장주가 약하다라는 표현이 좀 나오는 거고 그런 금리 상승기 때 성장주가 아웃퍼폼 하려면은 이 고퍼가 당이 될 수 있는 고퍼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실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시기들은 제가 회사에 근무하고 주식하면서 계속 사이클적으로 반복이 됐었던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죠? 그런 반복된 상황인데 막상 제가 현장에서 매매할 때 지금 2차 전지 갖고 있는 분들 죽을 것 같이 힘들 거예요. 짜증나고. 왜냐면 장은 반등이 나와도 2차 전지 빠지기만 하고 반등 세게 나오면 조금 오르고 말고 이게 지금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저만큼 잘하는 사람 없을걸요. 아마. 그죠? 애널리스트는 나와가지고 그냥 버텨야 됩니다. 뭐 상승 뭐 지금은 같이 줘야 되면 하는데 막상 위에 대해서 빠지는 하락폭이 25% 20% 넘기 때문에 이것을 손절치고 내가 가치주를 덤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어려웠던 거예요. 좀 이해 가시죠? 기관들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아니면 팔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전체 포트 사이즈에서 요만큼밖에 안 들어있으니까는 그걸 손절을 치더라도 괜찮은 상황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2000인 주식이 제가 하면 최소 20% 30%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20, 30%된 포트 안에서 이거를 다 잘라버리고 딴 걸 하기에는 그렇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세실업이라든지 FNF 영업무역 같은 의류 관련주 그 최근에 강한 현대백화점 보복 소비 시작을 하죠. 현대백화점 같은 주식들을 자르고 매수하기에는 그 업사이드 상승폭이 이걸 메울 만큼 강력할 것이냐 라는 판단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 여태가 그러지 않았던 적이 많았거든요. 오늘 진짜 이해될 만한 그 끄덕끄덕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 아마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네 말 맞다. 내 이래서 못 자른다.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저께인가요? 그 손절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영상을 찍으면서 5G가 뭐 투자자들 영업점에서 손절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다음날부터 반등이 세게 강하게 나왔거든요. KMW 5% 나오고요. 서진 시스템 11% 나오고 저는 이런 성장성단에 있는 주식들은 매매를 하고 적어도 미리 빠져있는 상황에서 팔기는 좀 아깝다 이런 얘기 좀 생각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버틸 수 있으려면은요 이런 뭐 성장성이 누구나도 보이는 섹터잖아요. 버틸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포트 안에서 현금이 있어야 되고 혹은 포트 안에서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야 되는데 비중이 50% 이상, 80% 있으신 분들, 특히 신용 쓰셔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 영상 중에 포트폴리오란이라는 영상이 있으니까는 그거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진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자금 제한을 하고 이런 부분을 꼭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어가 보면은요. 제가 퍼 얘기하고 퍼 50배짜리 주식이 금상 상승기 때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위치를 좀 보자 이거예요. 위치를 막상 보면은 LG화학부터 볼게요. 물론 금요일날 반등은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지금 언제입니까? 2월 초부터 내리 빠졌어요. 디리다 빠졌어요. 디리다. 그러면은 위치 자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11월 고점대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 들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지금 12, 1, 2, 3월달, 그러니까 3달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장이 그렇게 좋았다고 하는데 이때 오른 주식들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난리도 아니죠. 그죠? 이런 거기 때문에 허탈한 거고, SK 이노베이션 얘도 그나마 얘는 1월 달부터 오르긴 했지만은 지금 1월 달 저점 부분까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60일선 부근에서 다행히 지지는 할랑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시장 안 좋아지면 깰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삼성 SDI 보면은 60일선 깼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증권사 2차전지 쪽 레포트를 방금 읽어봤는데 탑픽은 삼성 SDI랑 에코프로라 이거예요. 이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막상 우리가 느끼기에는 탑픽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빠져 있는데 올라가긴 할 건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뭐 이런 제목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 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데 영속적 우리가 좀 과거에 흥분하지 않고 뭐 혹은 막 이렇게 좀 매매하고 후회했던 시기를 기억을 해보면은 이럴 때 잘랐을 때 후회를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투자 권유를 드리는 유튜브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유사 투자자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팔라 사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유를 좀 알 필요는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기 자체는 이런, 그리고 현대차에서 있는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을 해서 그런 노이즈도 좀 있었고요. 노이즈가 아직은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시기 안에 가치주가 움직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주식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자금이 쏠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왜 빠져요라고 얘기를 하죠. 기관들이 팔아서요. 인정해요. 외국인들 팔아 인정해요. 개인 투자자분들 손절도 무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못 버티는 거죠. 신용 쓰신 분들, CFD 쓰신 분들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락이 하락을 더 불러일으켜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네? 반등 시기는 1차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합의해야 됩니다. 여기 합의해야 돼요. 합의 여기 합의 시기가 언제죠? ITC 판결 이후에 60일 이내에 그 이제 미국에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 거의 한 달 정도 된 상황이니까는 한 달 안쪽으로 합의 얘기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시기는 분명히 한 달 안쪽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반등은 좀 있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 내용을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도 나중에 매매 활용을 하려고 내용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빠졌는지 주식 입장에서는 또 강조드립니다. 노이즈를 싫어하고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꺼지는 시기쯤에 아마 반등이 나올 거고 그 꺼지는 그때 실적 발표 여부에 따라서 대반등이 강하게 나오든지 약하게 나오든지 결정이 날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얘네뿐만이 아니고 그 되게 좋았었던 LNF도 요명 요꼴이거든. 지금 똑같아요. 모양이 지금 차트들이 다 똑같죠. 에코프로비에 똑같고요. 코스모신 소재 똑같아요. 지금 그죠? 다 밀려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좋은 것도 널리고 널렸는데
물론 빠져있는 거 널리고 널렸지만은 그래도 진짜 좋은 섹터였던 전기차 쪽에서 이렇게 나오니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제가 한국경TV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엠플러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나름 빠질 때 빠진다고 편집을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거죠. 이 종목들이 이제 약한 나쁜 게 아니고요. 성장성은 지속되고 있는 중인데 시장에서 가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게 팩트고 아마도 합의하는 시기에 그때 다시 성장성을 받아서 올라갈 겁니다.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말고요. 이게 성장통이라 그래요. 섹터가 성장을 할 거면은 성장통이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그 성장통을 이겨내고 장기 투자를 해야지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뭐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셨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투자자분이 될 것을 좀 권유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내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컨텐츠 쪽 주식이 오를 거예요. 오를 거예요. 왜냐면 미국도 그래 왔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컨텐츠 쪽 말씀드린 거는 파라다이스 그죠? 도박은 끊을 수 없다. 그죠? 컨택 붙기만 한다면은 제대로 붙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파라다이스도 좋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롯데관광개발 이런 쪽도 그죠? 제주 드림카지노 쪽이죠. 아마 지금 예약률이 진짜로 역대급으로 지금 상승했다는 뉴스도 나왔는데 이런 쪽이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강조를 드린 것처럼 손절을 크게 하고 올라가는 쪽을 쫓아잡는 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15년 했는데 저도 헷갈려요. 그건 아직도. 그거의 결론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분들이 낼 텐데 한꺼번에 자르고 항상 쫓아가면은 좋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밤 10시 30분이 좀 넘었는데요. 저도 이제 씻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자야겠죠.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어려운 쪽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러더라도 힘내는 한 주가 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쉽게 설명한 사람 없으니까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